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츠 에셋의 켄처라고 합니다. 2023년 4월 17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교육과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PMI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 어닝 시즌 관련된 소식 순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주요 데이터나 지금 시장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리캡을 하자면 일단은 IMF는 글로벌 파이낸셜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풀려서는 안 된다.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싸움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오폴리티컬 텐션이 아시아 쪽으로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남북 관계도 지금 좀 경색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고 중국과 대만 관계도 지금 계속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크레인 러시아 상황은 뭐 계속 지금 원고잉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정학적인 그런 이슈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주에 CPI가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계속 하향 곡선을 이제 그리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5%로 떨어진 상태인데 코어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서비스 섹터는 사실은 여전히 좀 높은 물가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의 회의록이 나왔죠. 그래서 마치 3월 연준 미팅의 회의록에 따르면 그 멤버들 한 네 명 정도는 뱅킹 스트레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동결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던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타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여전히 타겟 대비는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 조치를 이제 취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긴 했지만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그 회의록에 따르면은 올해 마일드 리세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리세션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왔긴 하지만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지나치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는 것이 없을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현재 금리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에서도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넘버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좀 수월하게 나왔어요. 결국은 1분기 GDP 넘버도 이제 수월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뭐 영국도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이라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signs of deflation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 그만큼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완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글로벌 이코노미에 또 도움은 되겠죠. 차이나가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들 지난주에 나온 데이터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고 여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게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 데이터 관련된 이벤트들 중에서는 이제 금요일 날은 PMI 넘버들이 쭉 나오고요. 플래시 PMI 넘버들이 쭉 나올 예정이고 수요일은 이제 유로존하고 UK 인플레이션 넘버가 나올 예정입니다. 뭐 이런 넘버들이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이코노미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칠 넘버들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주목할 넘버들이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MI 넘버를 미국 경우만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뭐 중국도 슬로우 다운하고 있는 상태였고
물가도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는데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PMI 데이터가 원래도 중요하지만 향후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뱅킹 크라이시스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파이낸셜 시스템이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라는 그 우려들은 약간은 지금은 잦아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심은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뭐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IMF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한 상태니까. 그렇지만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가 리세션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아요. FOMC 미니 회의록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현재 마일드 리세션은 최소한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는 상황이고 과연 리세션이 소프트 랜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드 랜딩으로 갈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가장 지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PMI 넘버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글로벌 매니팩처링 PMI 넘버가 지난 한 7개월 동안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익스펜션으로 가는 듯한 뭐 그런 모양새를 나타냈는데 다시 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I 넘버가 아시아 쪽하고 유럽 쪽하고 당연히 미국 쪽하고 플래시 PMI 넘버가 어떻게 나올지 이번 주 나오는 데이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상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PMI 넘버가 지금 지난 2021년 3분기, 2분기, 3분기 때 고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지금 컨트랙션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PMI 넘버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는 그 50 위로 PMI 넘버가 나오면 이코노미가 익스팬드 한다는 얘기고 5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컨트랙트 한다는 얘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이제 최근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컨트랙션으로 들어간 상태고 지난 2월에 다시 익스펜션을 하는 듯한 모습을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올 데이터가 다시 추가적인 컨트랙션을 알리는 쪽으로 나갈지 아니면 다시 익스펜션을 계속할지 좀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넘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경기 향방에 대한 시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넘버는 이제 유로존하고 UK에서 나오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계속 예상했던 것보다는 계속 좀 너무 스트롱하게 나온 상태였고 그래서 ECB가 계속 금리를 인상을 했죠.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퍼즈를 할지 아니면은 금리 인상폭을 줄일지 유럽 쪽 중앙은행도 이제 그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이번 주 나오는 CPI 넘버들을 반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넘버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예정이 돼 있는데 화요일 날은 이제 고용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한 80% 찬스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고용 지표들은 계속 타이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용 지표들이 스트롱하게 나오고 수요일 날 인플레이션 넘버도 핫하게 나올 경우에는 아마 거의 다음 중앙은행 미팅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CPI 넘버가 서프닝 한다고 해도 뭐 여전히 타겟 대비는 여전히 높은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 고용 시장에서 특별히 갑자기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도 지속적으로 영국 쪽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유로존 인플레이션이라고 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UK 영국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차트입니다. CPI 넘버가 상당히 여전히 엘리베이트된 상태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고용 지표가 여전히 스트롱하기 때문에 아마 그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CPI 넘버도 스트롱하지만 이번 주 넘버가 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
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번 주에 중요한 유명한 뭐 대기업들의 이제 어닝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몇 회사들만 보면 잔슨앤잔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넷플릭스, 락히드 마틴, 테슬라, 모건 스탠리, IBM,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프록터 앤 갬블 등등이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비재 관련 기업들하고 은행들, 그 파이낸셜 큰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연히 시장이 주목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안 좋았을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 3분기 이제 가이던스 어떻게 시장 환경을 보고 어떻게 프로핏 트렌드에 대해서 익스펙트 하는가, 아마 이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시장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는 이제 하우징 관련 데이터들이 대거 나오게 되는데, 하우징 스타트하고 빌딩 퍼밋, existing home sales 넘버, 기존 주택 판매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우징 마켓 인덱스, 4월 중에 하우징 마켓 인덱스 등등이 지금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이 주목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요 데이터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경제 동향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